큐필로 플라스티 방법 중 하나인 쉽스 슬라이딩 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쉽스 슬라이딩 노트는 양측 각막 절개창을 통해 실을 다음과 같이 위치시킨 후 매듭하여 잡아당긴 후 다시 실을 빼내어 역방향으로 한번 돌린 후 잡아당겨 매듭하고 다시 실을 빼내어 정방향으로 한번 돌린 후 잡아당겨 최종 매듭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셋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잘 구별되도록 색깔을 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쉽스 슬라이딩 노트는 어떤 상태에서 시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파란색 부분은 반대쪽 각막 절개창에서부터 홍채를 거치지 않고 온 실로 디스털 루프라고 부르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홍채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으로 프록시멀 루프라고 부르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홍채로부터 각막 절개창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프록시멀 스트랜드라고 부르겠습니다. 1번처럼 왼쪽부터 디스털 루프, 프록시멀 루프, 프록시멀 스트랜드 순서일 때 꼬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2번은 파란색 디스털 루프 부분을 따라가 보면 빨간색 프록시멀 루프 부분의 아래로 교체하는 것이 보입니다. 3번은 반대로 위로 교체합니다. 이제 고리 부분만 확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고리가 꼬이지 않은 경우, 2번 디스털 루프가 프록시멀 루프의 아래로 가게 꼬인 경우, 3번 디스털 루프가 프록시멀 루프의 위로 가게 꼬인 경우를 이렇게 다시 도식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매듭의 기본 원리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편의상 프록시멀과 디스털로 부분에서 각각 파란색, 빨간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고리를 만들 때 프록시멀이 디스털 위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고리로 집어넣는 디스털 부분은 위로 들어와야 매듭이 형성되고 아래로 들어오면 형성되지 않습니다. 쉽게 기억하려면 고리 만들 때 프록시멀이 위로 지나갔다면 고리로 들어오는 디스털도 위로 들어와야 하고 아래로 지나갔다면 아래로 들어와야 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상하 좌우가 바뀌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이 원칙을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봉합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습니다. 각막 봉합을 할 때도, 퓨필로 플라스티를 할 때도, IOL 햅틱에 고리를 묶을 때도 모두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왼손 포셉으로 실을 잡고 오른손 포셉 주위로 고리를 만들어 그 속으로 디스털 엔드를 통과시키게 되는데 색깔을 나눠서 표시해보면 파란색 프록시멀 부분이 고리를 만들 때 위로 지나갔으니 노란색 디스털 엔드 부분은 고리의 위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포셉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노란색 디스털 엔드를 통과시키면 고리의 아래로 들어오게 되어 매듭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퓨필로 플라스티의 경우 눈 속에서 매듭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억지로 실을 당겨와야 합니다. 이렇게 색깔을 입혀보면 처음에 봤던 그림과 동일해집니다. 왼손 포셉으로 실을 잡고 오른손 포셉 주위로 고리를 만들어 고리 위쪽으로 프록시멀 스트랜드를 통과시키게 되는데 디스털이 프록시멀 위를 지나고 다음엔 프록시멀이 디스털 위를 지나는 매듭의 기본 원리가 잘 지켜져 매듭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실을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당겨오는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습관적으로 왼손 포셉과 오른손 포셉을 그림과 같이 하면 디스털이 프록시멀 아래를 지나고 다음엔 프록시멀이 디스털 위를 지나 매듭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어 매듭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오른손 포셉의 위치가 틀렸기 때문인데 왼손 포셉으로 실을 잡는 부분을 A, 고리로 들어오게 될 실 끝 부분을 B라고 하면 A와 B 사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맞는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래도 고리를 만들기에는 아까처럼 왼편으로 실을 늘어뜨리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포셉을 위치시키고 어떤 형태로 매듭이 형성되는지 보겠습니다. 매듭 형태를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관찰의 용이성을 위해 매듭은 3번 돌리지 않고 한 번만 돌리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포셉에 고리를 감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 빨간색 실이 연속해서 2번 다 파란색 실 위에 위치하므로 사실상 이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엔 오른쪽 포셉으로 노란색 부분을 잡아 고리 위쪽을 지나 통과시키게 되는데 일단 2번은 볼 것도 없이 매듭이 형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매듭이 형성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매듭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1번을 보시면 아까 매듭의 기본 원리에서 봤던 동일한 형태로 매듭이 정상적으로 형성됩니다. 영상으로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디스털이 프록시말 위를 지나고 프록시말이 디스털 위를 지나 매듭의 기본 원리에 부합되어 매듭은 형성이 됩니다. 단, 이 부분에서 불필요하게 한 번 더 교차하면서 이상한 모양의 매듭이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매듭의 모양이 변형되고 특히 프롤렌과 같은 엘라스틱한 성질의 실에서는 매듭이 풀리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확인하겠습니다. 3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모양이 되려면 이렇게 통과하면 되고 매듭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것은 꼬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손 포셉에 고리를 2번 감은 것과 같은 형태이자 싱글 패스 투 스로우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영상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셉에 고리를 2번 감았을 때입니다. 다음은 싱글 패스 투 스로우 방식입니다. 동일한 형태의 매듭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싱글 패스 포스로 테크닉은 오른손 포셉에 고리를 4번 감는 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3번 매듭은 다음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하고 있는 피셔맨스 노트와도 같은 것인데 색깔을 입혀 좀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도구를 이용하여 5번 꼬은 뒤 프록시마 스트랜드를 고리에 통과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3번 매듭과 꼬은 횟수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매듭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 프롤렌과 같은 엘라스틱한 성질의 실에서는 매듭이 풀리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리를 꼬아서 마찰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불완전합니다. 노란색 부분이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2가닥의 마찰만 증가하고 3가닥이 모두 접촉하는 건 여기 한 군데뿐입니다. 따라서 피셔맨스 노트는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간편성 대비 견고성까지 감안했을 때 싱글 패스 포스로에 못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하가 뒤집힌 경우에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술자 기준으로는 디스털과 프록시말의 용어가 서로 뒤바뀌어야 하겠습니다만 수술 필드 기준으로 하여 바꾸지 않고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무심코 포셉을 다음과 같이 위치시킨다면 매듭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A와 B 사이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위치시키는 게 맞지만 고리를 만드는 게 다소 어색해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리를 왼쪽으로 위치시키도록 변형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다만 이것은 필수는 아니고 기호 차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손 포셉은 원래처럼
우측에 둘 수 있어 조금 더 직관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위든 아래든 고리가 왼쪽으로 가게 한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단 상하가 뒤집힌 경우에는 고리의 세 가지 형태 분류에서 위아래가 반대가 되어 디스털 루프가 프록시멀 루프 위로 가게 꼬이는 경우가 2번, 디스털 루프가 프록시멀 루프 아래로 가게 꼬이는 경우가 3번입니다. 이렇게 쉽스 슬라이딩 노트에서 고리의 꼬인 방향이 중요함에도 실제로 임상에서는 잘못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잘못 시행하는 영상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실에 색깔을 입혀 보겠습니다. 디스털이 프록시멀 아래로 교차하므로 우리가 분류한 세 가지 형태 중 3번에 해당되어 매듭의 모양이 이상하게 형성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매듭을 시행할 때 첫 번째 매듭을 어포징 루프라고 부르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매듭을 시큐어링 루프라고 하는데 시큐어링 루프를 시행하지 않는 싱글 패스 포스로와는 다르게 쉽스 슬라이딩 노트에서는 시큐어링 루프를 두 번 시행하기 때문에 어포징 루프가 잘못되더라도 만회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된다면 매듭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포징 루프를 디스털 루프가 아래로 간 채로 시행하는 2번 매듭으로 3번 돌려 시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듭은 안 지어지고 단순히 실을 3번 돌리기만 한 셈이 됩니다. 다음에 시큐어링 루프로 디스털 루프가 위로 가는 3번 매듭으로 역방향 한 바퀴를 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번 돌려져 있던 실이 하나 풀어져 2번 돌려진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2번 매듭으로 정방향 한 바퀴를 돌린다면 다시 한번 돌려서 3번 돌려진 상태가 될 뿐 여전히 매듭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2번 매듭으로 정방향 한 바퀴를 돌립니다. 다음으로 3번 매듭으로 역방향 한 바퀴를 돌리면 황당하게도 실은 말끔하게 풀려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쉽스 슬라이딩 노트는 고리가 꼬이지 않은 채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고리가 왼쪽으로 오도록 위치시키는 것이 편하겠습니다.